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또 돌아온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통일신라와 발해의 성립과 발전인데요. 통일신라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일신라와 발해의 성립과 발전, 일단 통일신라 편입니다. 일단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 첫 번째로는 통일신라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다. 이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인데요. 일단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신라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제에 벗어나서 새롭게 국가 운영 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보이는 왕권이라든지 통치제도, 군사, 토지제도 등등의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신라 문화가 발달하다. 일단 문화는 왜 문화가 발전했을까요? 네, 이 삼국이 하나가 되면서 이 여러 문화들이 이 기존에 있었던 고, 백, 이 플러스 신이 이제 신라의 하나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 파트는 굉장히 축약되면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통일신라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다. 이제 통치제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교과서를 한번 펴보시면 교과서 일단 70, 이제 3,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제 통치제도를 분석인데요. 강력한 왕권, 왕의 권력이죠. 강력한 왕의 권력인데요. 이제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이 성골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성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법진, 이 라인, 특히 이 진흥왕, 이 버풍왕, 특히 이 진흥왕 시대에 오면은 이 성골, 진흥왕 다음에 또 다른 진평왕이 있는데요. 이 진평왕 시기에 이 골품제에서 성골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성골, 일반적인 골인데요. 이 뼈에도 성스러운 뼈다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진평왕은 진흥왕 이후에 이 버풍왕 때 불교를 공인하고요. 이 진흥왕 때 이제 이 나라가 잘 나가면서 이 진평왕 때는 아예 불교. 우리 김씨 가문, 우리 집 가문은 부처의 후손이라면서 아예 그렇게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금륜, 동륜, 천륜 이런 식으로 아예 하면서 이 성골화 시켜버립니다. 이 진흥왕 때요, 이 진흥왕 때 이렇게, 이 진평왕 때 이렇게 되면서요, 이 성골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후에 진평왕 사후에 나타나는 뭐 선덕여왕, 이 진덕여왕 여자만 나타나보다 보니까는 이 후사가 끊겨서 이 김춘추 집안이 왕위를 독점하게 됩니다. 이 김춘추 집안이 왕위를 독점하게 된 거는 원래 김춘추 집안이 이쪽 진평왕 쪽 이 진지왕이라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집안 라인이었는데 이 집안이 몰락했어요. 김춘추 집안이 이 몰락한 이 집안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랑 손을 잡냐면 김유신. 이 사람이랑 손을 잡습니다. 이 김유신이랑 손을 잡으면서 이 군사, 그 다음에 김춘추가 이 외교, 이 김춘추가 이 외교에서 크게 당나라와 손을 잡으면서 이 군사화하면서 김춘추가 일약 스타가 되면서 그 집안이 이제 왕위 계승권이 독점하게 됩니다. 일명 태종 무열왕이 이렇게 그 후손들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계승이 아니라 계승하게 됩니다. 무열부터 해공왕까지 이렇게 무열, 그 다음에 문무, 신문, 뭐 헌강, 뭐 이렇게 경덕, 뭐 쭉 해서 해공왕 대략적으로 150년간 왕위를 독점합니다. 이후에 강력한 왕권을 하기 위해서 이 신문왕 김춘추의 손자가 왕이 오르면서 이 김음돌이라고 해서
왕, 신문왕의 장이 이르는 집안, 이쪽 친구들을 다 숙청해요. 이 숙청이 뭔 뜻이냐면 없애버린다, 사라져버린다, 델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또 다른 친구의 귀족들은 이 왕이 계승권에 뛰어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 이의 왕이 계승권을 할 수 없도록 다 쓸어버립니다. 이렇게 강력한 왕권이 되고요. 이 통치제도는 이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나누는데요. 일단 중앙정치는 이 귀족회의, 화백회의라고 하는 이 귀족회의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요. 그 장이었던 이 상대들, 그러니까 이 귀족들의 힘을 억누르고요. 이 왕이 강력한 왕권이랑 비슷하게 왕의 힘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집사부라든지 이 시중의 권한, 쉽게 말하면 귀족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때려잡고요. 대신 이제 이 왕이 직접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이쪽 이 집사부와 시중의 권한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힘을 약화시키고요. 왕의 힘을 올렸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부, 시중.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상대 등은 약해지고. 지방은 이렇게 전국 구주가 있는데요. 이걸 고백신 333으로 맞춥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뭐 민족통합정책이라 해서요. 전국을 9개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9년의 지방반 파견. 그 다음에 그 밑에로는 뭐 지역은 이제 촌주라고 해서 촌장이 임명합니다. 그리고요. 주요 지역에 5호서경을 설치하고요. 이 설치한 이유는 경주가 동남쪽 위치하다 보니까 중앙이 없어서 좀 이 수도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쏠린 부분을 편제하기 위해서 이제 5호서경을 설치합니다. 5호서경은 이제 금강경, 뭐 중원경, 남원경, 뭐 이렇게 해서 대략 5개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상수리 제도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무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질이라기보다는 제가 선생님이 목포의 호적이에요. 근데 이제 목포에 있으면 이 사람이 안 되니까 저를 6개월 정도는 서울로 부릅니다. 너 여기 와 하면서. 지방 세력. 왜냐면 내가 이쪽 계속 목포에만 있어버리면 잘 나가니까 이 정부에서는 그런 걸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1년의 절반을 무조건 수도권 서울로 오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서울에 오게 되면은 집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지방 세력이 커질 수 없기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제도와 토지제도는요. 이 군사조직은 중앙군, 구서당 이거 똑같아요. 이 고백시 민족통합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10정이라고 해서 군 부대를 각 지역, 지금 따지면 전라도에 하나, 뭐 전남 하나, 뭐 전북 하나 이런 식으로 놔두는 거예요. 이 한 주만 해서 이 한 주는 이 한산주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에는 이 2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8군데는 이 군대가 하나씩 있는데 이 한산주는 경기도하고 지금의 황해도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낙 큰 땅이다 보니까는 여기에만 유일하게 2개의 군대를 설치한다. 구서당 10정. 구서당은 중앙, 이 경주를 지키는 친구들, 10정은 지방을 지키는 친구들입니다. 이 토지 제도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 관료전이라는 게 있고요. 이 관료전 다음에 노급, 그 다음에 뭐 정전, 이제 다시 노급 폐지했다가 노급 부활. 일단 한번 우리 친구들 봐보세요. 일단 지금 FFS 배터리가 없어가지고요. 보면 관료전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선생님 월급 받는 거예요. 월급. 네, 월급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토지세만 거두는 권리라는 거는 이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에서 그냥 돈, 임대료만 받는 거고요. 노급이라는 것은 원래 이 토지에서 토지도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그 쌀 같은 것도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양림동을 제가 이 노급을 받았어요. 땅을 받았어요. 그러면 양림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제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어요. 양림동에 나는 거 다 내 거,
양림동 임대료 받고요. 그 다음에 양림동에 나는 모든 특산물 내 거, 그 다음에 양림동에 사는 사람들을 저희 마음대로 제가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노동력을. 했지만 왕권이 강화되려면 이런 노급이 없어야 돼요. 이 노급이 있어버리면은 귀족들의 힘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관료전, 월봉을 주고요. 그리고요, 백성들한테 이 땅들, 백성들이 땅을 줍니다. 백성들이 힘이 커져야지, 잘 살아야지, 나라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정전이라는 토지를 주고요. 그렇지만은, 다시 이 경덕왕 때 부활합니다. 관료전, 노급폐지, 이 정전, 다시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대로는 촐락문서인데요. 이 촐락문서라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동사무소 등본이랑 토지재장. 등본이 뭐냐면, 이제 동사무소 하면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있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안 떼봤지만, 거기 가면은 가족관계 뭐 누구 나오잖아요. 우리 집 몇 가구 살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은 이제, 등본 같은 때면은, 우리 집 땅이 얼마고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이 신라시대 때도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 조세징수를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을 걷는 게 편하게 해서, 이런 촐락문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촐락문서는 어디에서 발견되냐면요. 일본의 보호무를 지키는 그 정창원이라는 곳에서 일본 보호물들을 감싸고 있던 종이었는데 그 종이를 봐보니까는 다 신라시대의 뭐 지역명들에 대한 이런 조세징수 관련된 것들 내용이었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촐락문서. 지금 따지면은 주민등록 등 가족관계 증명서 플러스 뭐 등기부 등본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탐구와 역사 읽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지금 아까 말했던 거 봐보세요. 오서경의 위치, 여기가 이제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강경, 이 금성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 읽기는 문무학 내용 한번 읽어보고요. 삼국통일 이후의 신라정책은 관등, 구주, 오서경, 구서당. 이게 다 뭐냐면 민족 통합, 다른 말로 민족 융합 정책입니다. 왜냐면은 고구려 백제 귀족들을 포섭해서 이제 관등을 좀 지배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주, 웅주, 전주, 무주는 옛 백제 땅, 상주, 강주, 양주는 신라, 한주, 삭주, 명주는 이제 고구려 땅으로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들을 이렇게 해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통일신라의 문화가 발달하라 이제 불교, 유학, 예술 이 세 개 파트가 있는데요. 예술 보면 글씨가 다르죠. 일단 불교를 보면 왕실과 귀족 위주에서 이 통일신라 시대 이후부터는 백성으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불교를 믿게 되는데요. 이 원효대사, 왕실과 귀족, 우리 중간고사 시험 문제였잖아요. 이 통일신라부터는 이제 백성들 위에서요 믿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게 아래로 내려와서 일반 민중들까지입니다. 이거를 열심히 하신 분이 원효대사예요. 나무아미타불 이런 걸 만듭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아멘 이런 것처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만 하면 불교면 누구나 극락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 동네방네 이거를 불교의 대중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의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화엄종을 개창하고요. 모든 존재의 조화를 강조, 조화. 원효는 일심, 하나의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심 사상을 강조하고요. 여긴 조화. 그 다음에 통일신라 후기는 뭐 교종, 선종 이런 게 나타납니다. 교종은 책만 보는 친구, 책. 여기는 교정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면은 선종은 예체능, 교정은 일반 우리가 수업 듣는 과목, 뭐 국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교정은 책을 보는 애들, 선종을 하는 친구들은 예체능 계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학은 뭐 신문학 때 국학이라는 기관을 설치하고요. 국학은 뭐 가르치는 학교 생각하면 학교. 원성학 때는 이제 유교 경전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 해서 독서 3품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
최치원, 설총, 강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육두품 출신들이 유학자 열심히 하지만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까요? 이 골품제라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골품제를 통해서 이 육두품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이상 못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신라에게 반발해서 고려에 많이 투항합니다. 이 독서 3품가는 꼭 알아두세요. 독서 3품가 3품, 2품, 1품인데 유교경전은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다음 국학, 그다음 예술은 불교 뭐 이런 거. 불국사 석굴암, 그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 무구정강태 다나라니경, 최초의 목판 인쇄술, 그다음에 무덤 양식에 변한데요. 주변에 12지신상. 이게 뭐냐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12간지, 우리 친구들 무슨 띠 할 때 이제 그 주변, 무덤 주변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목판 인쇄술, 무구정강 대다라니경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통일신라 문학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